안녕하세요. 인생 사연방입니다. 오늘은 남은 여생,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러 떠난 윤미영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윤미영, 62세입니다. 30년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제 인생을 뒤로하고 이제 남은 여생은 저만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황혼이혼을 결심하기까지의 제 삶을 돌아보면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이루지 못한 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 꿈은 시인이었어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시어로 담아내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싶었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그 시절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처녀 시절, 꿈은 잠시 접어두고 저는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맡게 되었어요. 그때는 시보다는 생계가 더 중요했던 시기였으니까요. 글을 다루는 일이라는 점에서 만족했지만 마음 한편엔 늘 시인으로서의 꿈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매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때 저는 꿈보다는 안정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고 남편도 저와 비슷한 꿈을 가진 사람이라 생각했으니 결혼을 결심하는데 큰 고민은 없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어요. 결혼 초반부터 그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죠. 집에 오면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편은 식탁에 앉아 있으면 물이며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갖다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 요구가 얼마나 자주 반복되었는지 저는 점차 그런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쌓이는 불만과 피로감은 어쩔 수 없더군요. 그리고 집안은 언제나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야만 했어요. 남편은 집안이 조금이라도 지저분하면 눈치를 주었고 저는 그런 그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늘 바닥부터 창틀까지 꼼꼼하게 청소해야 했습니다. 매일 쓰는 화장실에 물 한 방울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물건은 모두 제자리에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했으며 수건은 한 번 쓰면 세탁실로 들어가야 했어요. 그때마다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었을까? 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결혼 전에는 틈틈이 시를 쓰며 나만의 시간을 가지리라 다짐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남편을 돌보고 집안일에 쫓기다 보니 시를 쓸 시간은커녕 마음 편히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사치처럼 느껴졌죠. 문득문득 떠오르는 시어들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머릿속에서 사라져가는 걸 느끼며 제 꿈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다가 첫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불러오는 배를 보면서 저는 남편이 조금은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지만 남편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냉정해졌죠. 배가 점점 무거워지면서 집안일이 너무 힘들어서 당신 좀 도와줄 수 없겠어? 하고 말하면 남편은 늘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배가 불러올수록 많이 움직여야 한대. 그래야 아이도 건강하고 산모도 건강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대. 그러니 열심히 움직여. 집안일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 밖에서 일하면서 아이를 낳는 워킹맘도 있구만.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봐야 힘든 줄 알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집에서 아이를 품고 무거운 몸을 이끌며 청소하고 식사 준비하고 모든 일을 처리했는데 남편은 마치 집안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취급했어요. 그의 생색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내가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너는 그저 집에 있으면서 쉬니까 모를 거야. 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만이 고생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곤 했죠. 그때마다 제 마음은 더 무겁고 지쳐갔습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이가 세상에 나왔다는 기쁨과 사랑스러움을 느끼는 것도 잠깐이었죠.
남편의 끝없는 간섭과 참견에 저는 점점 더 지쳐갔어요. 아이가 면역력이 약하니 옷은 반드시 손빨래를 해서 삶아 입혀야 한다고 했고, 기저귀도 천 기저귀를 사용해야 한다며 그것 또한 삶아야 한다고 했죠. 모든 게 철저해야 한다는 남편의 말에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가 점점 고된 노동처럼 느껴졌어요. 집안은 더 이상 깨끗한 정도로는 안 됐어요. 남편은 아이가 생겼으니 집안 청결은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먼지 한 톨도 용납하지 않았죠. 매일매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이를 돌보는 일이 끝도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육아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회생활을 위해 골프를 배워야 한다며 저녁마다 운동을 나가버렸어요. 저 혼자 모든 것을 떠안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점점 버거워졌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쳐갔지만 그 누구도 제 고충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친정 엄마에게 하소연이라도 할까 싶어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집안일에 육아까지 나 혼자 다 해야 하고 남편은 도와주지도 않아. 그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 쌓인 억울함을 풀어보려 했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어요.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다. 너만 힘든 게 아니야. 그 정도도 안 하고 사는 여자는 없다. 다들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러니 불평하지 말고 이서방한테 잘해. 내 언니는 일하면서 애를 다 키웠잖아.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정말 내가 너무 유난을 떠는 걸까? 엄마가 말한 것처럼 모든 여자들이 이렇게 사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니 나 혼자만 힘들다고 느끼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누구 하나 제 편이 되어주지 않다 보니 결국엔 이건 당연한 거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남편의 요구도 청소와 육아로 지치는 나날도 모두 당연한 삶의 일부라고 스스로 세뇌하듯 받아들이면서요. 저녁이면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아이를 들쳐업고 남편 저녁상을 차려주곤 했어요. 남편은 저녁 먹고 나면 어김없이 운동을 가기 위해 준비를 하죠. 운동복은 늘 깨끗하게 빨아놓아야 했고 정갈하게 정리해 놓아야 했지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깜빡하고 운동복을 빨아놓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남편이 운동 갈 준비를 하면서 옷장을 열더니 거기엔 운동복이 없었죠.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확 굳어졌어요. 운동복이 왜 없어? 라고 차갑게 물었을 때 저는 순간 당황해서 오늘 깜빡했어. 내일 바로 해둘게. 라고 말했죠. 하지만 남편은 이해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했길래 그걸 깜빡하냐? 라고 쏘아붙이더군요. 마치 그 운동복 하나 빨아놓지 않은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요. 저를 바라보는 남편의 눈빛은 한심하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그날따라 더 초라하고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그 순간만큼은 내가 한번 운동복을 깜빡한 게 이렇게 큰일인가 싶었지만 남편의 반응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너무 속상해서 저녁도 못 먹고 한없이 울기만 했지요. 아이가 이유식을 먹다가 앞자락에 음식이 묻기라도 하면 남편은 그 꼴을 절대 못 참았어요. 마치 아이에게서 묻은 자국이 저의 실수라도 되는 것처럼 다시 저에게 화살이 돌아왔죠. 남편은 그걸 볼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며 한숨을 내쉬곤 했어요. 이게 뭐야? 이 상태로 아이를 그냥 두는 거야? 라며 목소리가 차가워지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지만 남편의 눈빛은 그런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애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먹고 있는데 넌 대체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 챙겨? 라고 질타하곤 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아이가 밥을 먹으면 당연히 옷에 묻을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남편의 눈에서는 그런 여유나
이해심을 찾을 수 없었어요. 아이가 입에 음식물을 묻히는 것조차 제 잘못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남편의 반응에 저는 다시 한번 저 자신이 부족한 엄마이자 아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큰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첫째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찼는데 둘째까지 생기니 일은 2배로 늘어나더군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쉬는 시간은커녕 잠시 앉아 쉴 틈도 없었죠. 아이가 크면서 손이 덜 가기를 바랐지만 오히려 더 바빠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배까지 불러오니 몸은 점점 더 무겁고 힘에 부치기 시작했죠. 남편은 여전히 아이를 돌보거나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모든 건 저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첫째가 울면 달래고 밥을 먹이고 잠을 재우는 것까지 전부 제 몫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배가 불러오는 제 몸은 점점 더 무겁고 피로가 쌓였어요. 이러다가는 정말 쓰러지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몸이 힘들었지만 제 상황을 이해해 줄 사람은 없었죠.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해도 돌아오는 건 여전히 차가운 반응뿐이었어요. 모든 게 제 책임인 것처럼 느껴졌고 매일매일이 끝이 보이지 않는 고단함의 연속이었어요. 남편의 자식 사랑이라는 게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민우, 잘 놀았어? 하며 현관으로 달려오는 아이를 한번 안아올리는 게 전부였어요. 그 순간만 잠깐 아이와 접촉할 뿐, 그 이후로는 아이와 부딪힐 일이 거의 없었죠. 아이와 놀아주거나 시간을 보내는 건 제 몫이었고, 남편은 마치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는 듯이 소파에 앉아버리곤 했어요. 아이와의 시간이나 교감을 전혀 가지지 않으니 아이가 자주 울고 몸이 아프거나 할 때도 남편은 무관심했어요. 아이와의 모든 일상은 전적으로 저 혼자 감당해야 했죠. 남편의 그런 태도를 보니 가끔은 제가 밖에서 나온 자식처럼 느껴졌어요. 정말 가족이 맞는 건지 누군가에겐 그저 이방인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이와의 거리감을 느끼며 남편이 가족의 일원이 아닌 것처럼 여겨졌죠. 둘째를 낳고 난 후 내 삶은 더욱 버거워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았고 첫째 아이도 점점 더 많은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돌보며 집안일을 하느라 바쁜 사이 남편은 여전히 자신의 일과 취미 생활에만 몰두했지요. 저녁이면 집에 들어와 아이들 얼굴을 잠깐 쓰다듬고는 골프 연습이나 친구들과의 약속에 나섰고 그 모든 중압감과 피로감은 오롯이 나의 몫이었지요. 둘째 아이의 밤중 수유와 첫째 아이의 야단법석을 도맡아 해결하면서 나는 제대로 된 휴식조차 취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해내야 해. 라고 스스로를 다그치면서도 종종 눈물이 나오는 걸 참기 어려웠어요. 내가 이 모든 일을 혼자서 감당해야만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없었지요. 남편은 내 고충을 이해하거나 공감해주기는커녕 자신의 일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하는 데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최선을 다하고 싶었지만 때로는 지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도 많았어요. 그런 내 모습을 보며 가끔은 스스로도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며 다시 힘을 내야만 했어요. 그것이 나의 일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변화와 새로운 도전이 일어났어요. 그 시기에 아이들은 자신들의 취미와 친구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집에서는 아빠를 닮아 엄마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태도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엄마, 숙제 좀 도와줘. 숙제는 내가 해야지. 엄마가 학교 다니는 거 아니잖아. 다른 애들은 엄마가 다 도와준대. 선생님이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했단 말이야. 아이들 학교 숙제는 엄마의 몫인지 아이들의 숙제인지 모르게 숙제는 많고 어려웠습니다.
아들이다 보니 먹는 건 또 얼마나 많이 먹게요. 사춘기가 되니 돌아서면 배가 고프다고 방학 때는 하루에 6끼씩 먹으며 간식까지 챙겨 먹는 아이들 뒤치다꺼리 정말 끝이 없었어요. 모든 일에 엄마라는 말을 달고 사는 아이들 정말 남편이 셋이었어요. 점점 아이들도 나에게 요구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학교 생활이 바쁘다는 이유로 집안일은 거의 돕지 않고 나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곤 했지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학업과 친구들과의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것은 이해했지만 가정 내에서의 책임은 마치 나의 몫만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상황이 더욱 두드러졌고 아이들은 무언가 필요할 때만 나를 찾았지요. 엄마, 내 체육복 어디 있어? 엄마, 내 미술도구 어디 있어? 엄마, 내 양말 어디 있어? 엄마의 존재는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태도가 그대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아이들에게도 가정 내에서 함께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가르치려고 했지만 이미 습관이 된 행동을 바꾸기는 쉽지 않았어요. 엄마, 왜 내가 해야 해? 엄마가 하는 거잖아. 이런 대화들이 반복되면서 나는 점점 지쳐갔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부담감과 함께 나 자신을 돌볼 시간조차 없이 바쁘게 지냈어요. 가끔은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계속 참고 버텨야만 했지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았어요. 남편은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사람이라 체념했지만 아이들만큼은 다를 거라는 희망이 있었죠. 아이들이 커가면서 엄마의 고생을 알아주겠지라는 기대가 저를 버티게 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당연히 아이들이 공부하느라 바쁘고 힘들어서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시간이 없겠지. 아직은 바라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정말 몸이 힘들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집안일이며 육아며 혼자서 다 해야 하니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몸은 좀 덜 힘들 줄 알았는데 그건 착각이었어요. 아이들이 크면 더 신경 써야 할 게 많아지더라고요. 학교에 대한 정보부터 시작해서 진학 문제, 학원 문제까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더 복잡한 일들이 생겼어요. 학부모 모임에 참석하고 진로 상담에 같이 가고 아이들이 선택하는 길을 도와줘야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죠. 거기다 집안일도 여전히 제 몫이었으니 아이들이 크면 내일이 줄어들 거라는 기대는 그저 희망사항일 뿐이었어요. 하루 종일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시절 못지않게 정신적으로도 지치는 일이 많아졌죠.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나면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희생했는지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그 고충을 알아봐 줄 거라는 믿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기대는 언제나 막연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기다림이 저를 더 지치게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커가면 제 일은 줄어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더 늘어나는 걸 보면서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싶었어요. 그 흔한 분리수거 한번 해주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 야속하게 느껴졌죠. 도대체 언제까지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마음 한구석에 깊은 한숨이 가득했어요. 아이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이 더 늘어났죠. 교복을 입고 다닐 때는 그나마 옷 걱정은 덜었는데 이제는 사복으로 바뀌니까 매일 입고 갈 옷을 챙겨줘야 하고 빨래도 더 늘어나고요. 하루 종일 옷을 빨고 다림질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루는 날 잡고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했지요. 얘들아, 너희들 너무하는 거 아니니? 아이들은 무슨 영문인지 눈만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더군요. 너희들 방 정도는
너희들이 정리를 해야지. 언제까지 방까지 다 청소를 해줘야 하는 거야. 놔두세요. 엄마 나중에 쉬는 날 몰아서 할게요. 요즘 기말고사라 바빠요. 기말고사 아닐 때는 왜 못 치우는데. 리포트에 동아리에 스펙을 쌓아야 해서 자기 개발에 취직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해야 하는데요. 엄마 정말 세상 살기 힘들어요. 엄마가 잘 모르셔서 그래요. 자기 아빠하고 똑같은 소리 어쩜 지 아빠 아들 아니랄까봐 지들만 힘든가? 그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던 시간이라면 아들이 차례로 군입대를 했을 때였어요. 한 명이라도 집에 없으니 집안일이 조금 줄더라고요. 늘 북적거리던 집이 잠시 조용해지고 청소며 빨래도 한결 수월해졌어요. 매일같이 돌아가는 세탁기도 조금 쉬고 밥상 차리는 일도 한결 덜했죠. 그때는 정말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물론 아들이 없어서 허전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몸은 조금 덜 고되더라고요. 아이들이 대학도 졸업하고 두 아들이 취직도 어렵지 않게 잘해줘서 이제 제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 이제는 내 인생을 찾고 싶었죠. 그동안 참아왔던 마음을 모아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어떨까요? 나는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어요. 더 이상 이 집에서 당신을 위해서만 살고 싶지 않아요. 나 이혼하고 싶어요. 말을 꺼내는 순간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어요. 마치 가슴속에 무겁게 얹혀있던 돌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죠. 그동안 나를 짓눌렀던 무언가를 끊어내는 느낌, 그리고 그 끝에서 내가 나 자신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다는 희망이 들었어요.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처음에는 어이가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보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죠. 이혼?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갑자기 이혼이라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다 같이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한다고?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그는 정말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제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냥 조용히 살면 될 걸, 왜 굳이 이혼을 하겠다는 건지, 라는 생각이 그의 표정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제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 보니 참담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어요. 30년 넘게 참고 살아온 나를 이제라도 꺼내놓아야 했으니까요. 당신은 정말 모르는구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야. 당신은 매일 밖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무 생각 없이 쉬기만 했지만 나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어. 집안일, 아이들 돌보기, 당신 뒷바라지까지 전부 내 몫이었잖아. 나도 나름 꿈이 있었어. 시를 쓰고 싶었고 나만의 삶을 찾고 싶었는데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당신과 아이들만을 위해 살아왔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이혼을 원한다고 하니까 그게 이상한가? 아니, 그 정도도 안 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 집에서 살림하고 애들 키우는 거 기본 아닌가? 일하면서 애까지 훌륭하게 잘 키우는 엄마들도 많은데 당신은 일도 안 했으면서 뭐가 그리 힘들다고 투정이야? 틈틈이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했으면 되잖아. 남편의 어이없는 말에 정말 한숨이 나왔어요.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이제야 말로 내 인생을 꼭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아이들도 다 컸고 당신도 이제 혼자서 잘할 수 있잖아.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돌보는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아. 내 인생을 찾고 싶을 뿐이야.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니잖아. 그냥 내 몫의 행복을 찾고 싶은 거야.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제 마음을 전하면서도 남편이 과연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지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저는 제 목소리를 냈으니 이제 그가 어떻게 받아들이든 상관없이 제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이들마저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잘 살아왔는데
왜 이혼하냐고 그 말을 들으니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잘 살아온 것이란 대체 뭐였을까요? 내 인생은 없었어요. 오로지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만 살아왔던 시간이었는데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엄마, 그냥 지금처럼 살아가면 되지 않아요? 왜 갑자기 이혼을 얘기하세요? 첫째 아들이 말했죠. 그의 얼굴에 당황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저는 억누르던 감정을 폭발시키듯 소리쳤어요. 잘 살아왔다고? 대체 누가 잘 살아온 거야? 너희들한테는 그랬을지 몰라도 내 삶은 달랐어. 나는 나로서의 삶을 산 적이 없었어. 오로지 너희 아빠의 아내, 너희들의 엄마로만 살아왔어. 나에게 나라는 존재는 없었단 말이야. 아이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평소 차분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제가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니 그들도 예상치 못했던 거겠죠. 엄마, 그렇게 힘드셨어요? 그래도 이혼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처럼 지내면. 둘째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금처럼? 너희들이 보는 지금처럼이 뭔지 알아? 너희 아빠를 위해, 너희를 위해 나 자신을 포기하고 살아온 그 시간이 나에게는 끝이 없어 보였어. 하루도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었고 나만의 삶을 찾을 기회조차 없었어. 지금이라도 나를 찾고 싶어.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으려고 애썼어요. 아이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때 남편이 끼어들었죠. 아이들 말이 맞아. 아직 잘 지내고 있는데 굳이 이혼까지 할 이유가 어디 있어. 그냥 우리가 서로 더 잘 지내면 되지.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신은 정말 모르는구나. 이건 단지 잘 지내고 못 지내고의 문제가 아니야. 나 자신을 위해, 내 삶을 위해서 선택한 거야. 더 이상 당신의 아내로 이 집안의 그늘에 갇혀 사는 나로 살고 싶지 않다고.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이들 또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죠. 엄마가 정말 그렇게 힘들었으면 좀 더 일찍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동안 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안 했다고? 내가 수없이 신호를 보냈어. 너희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었지. 나도 너희들이 다 알아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어. 하지만 이제라도 나를 위해서 이 결정을 내린 거야.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삶을 벗어나고 싶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려는 거야. 말을 끝내면서 마음 한구석에 쌓였던 묵직한 감정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어요. 아들들이 한마디씩 던지며 저를 설득하려는 게 눈에 보였어요. 엄마, 곧 결혼도 해야 하는데 부모님이 이혼하셨다고 하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가족이 어떻게 보이겠냐고요? 큰아들이 말할 때 그의 표정에는 이해보다는 당황과 걱정이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저를 위한 걱정이 아닌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게 너무 분명했죠. 둘째 아들도 한술 더 떠서 맞아요. 엄마, 요즘 결혼식장에서 부모님이 같이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남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도 안 해보셨어요? 하더군요. 그 말에 제 속이 또다시 끓어올랐어요. 정말 답답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 입장에서만 얘기하고 있었어요. 내 고통과 내 마음은 어디에도 없었죠. 남편도 제 옆에서 애들이 맞는 말을 하고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 조금만 더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야? 라고 말을 얹었어요. 저는 정말 그들이 미웠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도 나를 몰라주는 걸까? 이건 그저 부모로서, 아내로서의 문제가 아니야. 나 자신을 찾고 나를 위해 살아가겠다는 내 결정인데 왜 그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할까? 그저 자신들의 체면과 채통, 겉모습만 생각하는 이들이 너무나 야속하고 원망스러웠어요. 이제 그만해. 더 이상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든 듣고 싶지 않아. 차갑게 말이 나갔어요.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서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 알아. 하지만 나에겐 이 결혼 생활이 끝난 지 오래됐어.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너희는 이해하지 못할 거야.
내가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야. 그들이 여전히 제게 무언가를 말하려 할 때 저는 손을 들어 그만두게 했어요. 합의 안 해주면 소송으로 할 거야.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 순간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도 아들들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아요. 저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감정들이 더 이상 넘치지 않게 억누르며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 입장에서만 이야기하고 저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상태로 집에 더 머물러 있기가 싫었습니다. 친구가 제주도 1살살이는 추천해 주더군요.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고 짐을 쌌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생각지도 못한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무리 억누르려고 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방에 옷을 하나씩 넣을 때마다 지난 30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첫날, 아이들이 태어났던 순간들,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잃어가던 그 모든 시간들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이 짐은 단순히 제주도에 가기 위한 짐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내 삶의 짐을 정리하는 과정이었고 그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내가 짐을 싸면서도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걸까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한 번도 나를 위한 짐을 싸본 적이 없었던 내가 이제야 비로소 나를 위해 무언가를 선택하는 이 순간이 너무 낯설고 슬프게 다가왔습니다. 30년 만에 11시까지 자고 아점이라는 걸 먹어봤어요. 자유라는 것이 이런 걸까요? 이 해방감 아무것도 안 먹고 있어도 배는 고프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제주도의 아침은 생각보다 고요하면서도 상쾌했어요. 창문을 열면 바다에서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이 내 얼굴을 감싸며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테라스가 나를 불렀고 바다를 바라보며 뜨거운 차 한 잔을 손에 쥐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도 한없이 자유로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떤 눈치도 볼 것 없이 친구와 실컷 통화하며 수다도 떨었습니다. 그동안 일에 치여 친구와 전화 통화 한 번 마음 놓고 못했던 지난 날이 저를 서럽게 했어요.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오는 소리가 귓가에 속삭이듯 들려오고 해가 바다 위로 살포시 떠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습니다. 마치 모든 짐을 잠시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작은 미소가 지어지면서 이 순간만큼은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나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햇살이 가득한 테라스에 앉아 시 한 줄을 끄적일 때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연필이 종이 위에서 부드럽게 움직일 때마다 나의 억눌린 감정들이 차츰 풀려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바다는 말없이 모든 것을 품어주고 나는 그 속에서 나를 찾는다. 그렇게 한 줄을 써내려가며 내 안에 깊은 평온을 느꼈습니다. 제주도 1달 살이가 끝나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